안녕하세요, 퀘스천 월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 왜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의 취업에 그토록 신경을 써야 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사건은 2017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석희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워낙 가볍게 부딪힌 사건이라 손석희 사장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고 몰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차주의 추적을 통해 길가에서 차를 세운 후 150만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접촉사고이고 큰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던 손석희 사장의 접촉사고는 김웅 기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뒤 이 사건을 알게 된 프리랜서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에게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기사화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씨의 취업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둘의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먼저 보도에 나온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그냥 손석희 사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서 보도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는 손석희 사장이 김씨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하 직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싫다는데도 취업시키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접촉사고권을 빌미로 수차례 취업 요구를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석희 사장의 말대로 협박이라면 주장하는 내용에 협박이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150만원이라는 합의금으로 준 사실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에서 수리비 겸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주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의 대화와 진술을 살펴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동승자. 바로 사고 당시 손석희 사장의 차량인 제네시스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을 말합니다. 만일 김웅 기자가 주차장 사건을 빌미로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승자의 정체를 가지고 협박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원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나온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손석희 사장의 반응을 보면 단순한 접촉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이다.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단순 접촉사고였다면 왜 150만원을 준 점이 약점이 된다고 언급했을까요? 저 손석희 사장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150만원이라는 돈이 단순 차량 수리비에 대한 합의금이 아닌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김 기자의 녹음 파일 원본을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석희 사장이 동승자가 90대인 본인의 노모인 자신의 어머니라고 직접 밝힌 것을 보면 동승자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관련자가 동승자를 목격했다는 언급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의 2017년 사고에 대해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눴고 이 내용이 취업 문제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정황상 사고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석희 사장의 차량에 동승했던 자는 과연 누구이며 왜 손석희 사장은 동승자에 대해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